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새벽 4시 9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방송을 하고 있네요. 어제인 5월 17일 화요일에도 픽 종목들이 9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주 같은 경우는 한 2, 3%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크게는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분봉에 대한 그런 매매 타점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인지, 그런 종목들은 내가 확신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주목할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하락장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익이 나는 것들은 수익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장이 안 좋아지면 즉시 현금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오늘 사서 저녁에 팔던지, 그러니까 장이 되기 전에 팔던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지지 기반이 확실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이 적합한 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실적주에 한정한 얘기고요. 테마주는 사실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일 때는 강세인 테마주가 주도주 섹터를 1, 2주 정도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같은 경우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2, 3일 오르면 또 2, 3일 빠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실적주들은 수익이 날 때 그냥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윙으로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클 때가 많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락장에 대한 대응 방법들도 자기만의 방법으로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주식 강의는 1강은 종목 선정에 대한 얘기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을 선정해내는 방법. 2강은 매매법. 그러니까 결국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 저는 1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2강에서도 반 정도는 종목 선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결국엔 매매 타점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을 해서 어떤 재료가 중장기 재료인지, 내가 이 재료를 지금 사도 되는지,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인지를 판단하고 수급 동향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분봉 대응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봐야 4, 5% 정도 먹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 종목이 그날 17%, 18% 또는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초반 테마가 형성되는 초반에 좀 용기를 내서 가져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일주일 뒤, 2주일 뒤에는 몇십 퍼센트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봉 대응보다는 일봉으로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결국에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매법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이동평균선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지금 재테크 강의도 토요일날 진행을 하고, 8월 주식 팔기 6월 모집 중이니까 참고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결과 살펴보면은, 어저께 제가 올렸었던 방송을 캡처한 건데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하나, OCI, 네이버 등 이렇게 기업 수장들이 바이든 만나게 된다라는 기사도 전했었는데, 여기에 언급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장중한테 한 5%까지 급등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저께는 원픽으로 뽑았던 종목들 섹터 중에 하나는 바이든 방안 관련된 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광명전기라든지 구형테크 같은 종목도 언급드렸었고, 에코캡 전장 소형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장주인 에코캡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장초에 이제 3, 4% 시작을 해서 장중한 때 17%까지 광명전기 급등하고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에코캡 같은 경우도 장초에 약하게 시작해서 약 한 14%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에코캡 매매 잠깐 하고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슨 매매 타점을 보고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장초에 그냥 샀고 플러스 5%에 걸어놔서 매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먹고 나온 거지, 이거를 무슨 분봉을 쫓아가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지 않으면 뭐 내일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차트로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배셀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뭐 투자 경고 해제가 되면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렇게 6% 이상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뭐 아무래도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로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베셀, 파이어프로, 뭐 캔코 에어스페이스가 UAM 관련된 주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UAM 테마 같은 경우는 이미 베셀 같은 경우는 제가 2달 전에 방송을 했었죠. 2달도 이전에 방송을 했었고 뭐 최근에 테마군으로 형성된 거는 상한가 이후인 뭐 4월 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달이 좀 넘은 재료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된 재료고 물론 정부 정책이 뭐 끊임없이 나오긴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뭐 로봇 관련된 주라든지 원전 관련된 주들처럼 장기 재료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셀 같은 경우는 분명 현재 제가 픽 종목 이후에도 150% 이상 상승을 했고 두 번째 픽 방송인 이제 4월 말 방송 이후에도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보다는 최근에 형성되는 태반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30~40%씩은 다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같은 시세에서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도 제가 데모를 언급을 드렸었죠. 원픽으로 뽑았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약 6.8% 물론 투자 경고 해제는 하루 미뤄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역시나 유동 주식 수도 적고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재료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산중공업이나 해인, 뭐 도화 엔지니어링 제가 그래서 장중에도 뭐 순환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이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줄 말씀드렸었는데 장 막판에 보니까 다스코하고 해인이 시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해인과 다스코가 장초에 이제 10% 이상 급등을 시작해서 바로 이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초가에 던져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같이 순환매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데모 같은 경우도 40% 상승했죠. 제가 픽 종목 벌써 한 지가 2주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 데모를 사실 분봉 대응을 해서 몇 퍼센트나 먹었겠어요. 껏해봐야 한 뭐 5%, 10% 한두 번 이렇게 수익을 냈겠죠. 그러면 사실은 한 15% 많이 먹어봐야 한 두세 번 매매를 하고 15% 내외일 텐데 근데 사실은 2주 전에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픽 종목을 했었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거의 40%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내가 한 2주 정도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용기만 있었다면 그 흐름만 읽을 수 있었으면 충분히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베셀도 마찬가지죠. 베셀도 제가 1월달, 2월달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UAM 정도면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래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 달 정도만 끌고 갔어도 100% 이상의 수익이 났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분봉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는 수익을 잠깐 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내일 또 더 나은 가격이 된다면 내가 어저께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재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견고한 테마 대신 확인해야 될 것은 차트로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죠. 그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만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터스 같은 경우는 제가 8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현재 이게 어제 방송 캡처분인데 어제 방송이 제가 50%라고 했는데 오늘 또 올랐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8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시외가가 현재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내일도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 10% 이상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좀 눌러줄 때는 됐어요. 분명히 눌러줄 때가 됐기 때문에 한두 번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6월 2일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노터스 같은 경우는 주식 스터디 방에서는 상당히 수익 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한 100만 원 이상 수익 낸 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적게는 10%, 많게는 뭐 30~40% 수익 낸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픽 종목 방송 이후로는 8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이런 테마주들은 당연히 어느 시점에 수익을 내든 간에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설사 10%든 30%든 50%든 다만 이 종목의 원리
부상증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현재 HLB가 그룹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노터스의 최대 주주는 HLB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터스를 어제도 매수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팔고서 다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룹주 차원에서 같이 가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룹주가 많이 꺾이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큰 호재인 8대1 무상증자에다가 그룹주까지 강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뭐 본인이 이제 용기를 내서 좀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안전하게 일찍 매도한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봉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분봉 차원에서 대응할 테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기 재료, 장기 재료를 구분한다면 당연히 일봉 차원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CB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저께 언급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프로스틱 관련된 주들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언급드린 UAM이라든지 이런 뭐 데모나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된 주들 또는 이런 노터스나 이런 HA 그룹주에 비하면은 좀 약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뭐 시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지금 에코플라스틱이나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세림 BLG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횡보세로 가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저께 실적주 말씀도 드렸었죠.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18일이니까 3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은 전장과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계속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동진세미켄, 원익 IPS, 원익그룹주라든지 PSK라든지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서울브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하게 된 게 후성과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후성이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후성은 뭐 제가 실적주로 한 50번 이상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손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끌고 오셨으면은 오늘 좋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적주 후성 같은 경우는 뭐 나노신소재와 함께 제가 이제 그래도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는 후성 뭐 실적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뭐 투자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결국엔 이렇게 오늘처럼 15% 급등이 일어나고요. 반면에 테마주들은 만약에 내가 물렸다 한 달 이상 테마주에 물렸다 그러면 사실 그 테마는 이미 소멸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했어야 되고 오일선을 이탈했으면 손절을 했어야지 그거를 끌고 가는 거는 내가 테마주와 실적주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테마주와 실적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10분 이상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종목을 방송을 통해서 알고 그 종목에 내가 뭐 반짝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언제서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름 수혜주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좀 모아가면은 6월 달에는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1%대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SCD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죠. 5%대 어저께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아쉬운 건 좀 배럴인데 배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장초에 7월 재테크 강인 일요일에 설명드렸었던 종목이고 어제는 이제 8%대 급등이 나왔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좀 안 좋은 시그널은 어제 시외가 상한가를 갔다가 이게 풀렸어요. 상한가가 풀리면서 약 한 4%대 마감이 돼서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은 했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서는 재료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아무래도 인수협상자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더 네이처 홀딩스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협상자가 결정이 됐다는 거는 이제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이제 리오프닝주로 다시 나중에 편승이 돼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린 하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좀 횡보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당장은 뭐 기술적 반등이 급히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지금 차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신일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한 1.3%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어쨌든 여름 수혜주인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작년 여름 이후에 가을 정도에 폭락한 이후로 다시 이렇게 꾸준하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름 수혜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보다는 오늘 SCD 같은 종목이 먼저 좀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냉난방기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5월, 6월에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뭐 특별하게 지금같이 주도주가 없는 테마장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주들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여전히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아직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LNF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추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20선에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에거플레이션 관련된 주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한탑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어저께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결국에는 이런 테마주들도 결국에는 시세를 현재 다 줬고 3파동까지 끝나고 지금 소강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게 현실적으로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주식에서는 인플레이션 재료는 이제 거의 끝물의 끝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할 것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라도 뭐 보유자의 영역에서야 사실 아직도 뭐 수익권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오늘이라도, 왜냐면 오늘도 사실은 뭐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서 인도에서 뭐 수출을 막았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오늘을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장초에 들어가셨다면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그대로 받게 됐겠죠. 손절하고 나갔겠죠. 그래서 하여튼간 조심해야 된다. 이 테마는 벌써 4개월 된 테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현실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지금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에코캡,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관련된 종목들로 수익을 좀 냈고,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실적 관련된 주죠.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수익을 냈던 것들은 뭐 여름 관련된 주인 태경케미컬, 그다음에 원전, 우진, 뭐 노터스, 무증. 그래서 저는 많아봐야 한 두세 종목 정도 하루에 매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매매를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당연히 장이 안 좋으면 매매를 안 해야죠. 굳이 무리해서 매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매매는 일봉 정도의 대응 정도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달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뭐 4월 달 같은 경우는 130% 수익을 냈죠. 그래서 한 5천만 원 좀 넘게 수익을 냈고, 이번 달도 현재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강의를 하는 이유나 방송을 하는 이유도 사실 저같이 투자하는 사람은 저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사실 이렇게 기초만 알고 충분히 원칙만 지켜도 계속 시장에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뭐 제가 뭐 빅채널에 나가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책도 출간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반향을 일으키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차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차트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관련된 책들만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사람을 현혹시킨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뭐 이번에도 그 사례를 하나 들었었죠. 어떤 분이 어떤 TV에 나오셔서 좀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종목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다 폭락을 하더라. 한 80%가 폭락을 하더라. 그분이 한 50개 종목을 말씀했는데 그날 방송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근데 80%가 다 폭락을 하더라.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 보지 않고 결국에 차트만 보고 접근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1초 내에도 제가 이제 차트를 반박할 수 있는 차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을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코스피 한번 상태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니까 또 약간 흥분하신 분들도 있고, 이거 뭐 장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환율이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전혀 호재는 없습니다. 호재는 없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한미통화 스와프라도 체결이 되거나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면은 소폭은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항상 4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긍정적인 거는 오늘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중국 봉쇄령이 조금씩은 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다만 러시아와 또 나토의 대립이 이번에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또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지점은 현재는 5일선 위에 있지만 5일선을 만약에 지수가 이탈하게 된다면 상당히 또 2,500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겠죠. 테마주에서도 어떤 주가 시장을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지 이 테마주가 일주일 갈 건지 2주일 갈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확진자 수는 35,000명 무난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지만 현 시간 나스닥 강한 흐름이긴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스닥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건 아니고 내일과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좀 아무래도 오후장으로 들어갈수록 빠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스닥도 거의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코스피도 거의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좀 있죠.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 치고는 이렇게 3, 4일씩 상승한다는 거는 당연히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리해 가면서 좀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래도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채 금리는 한 2.7%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이게 가장 문제긴 하죠.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10년 대비해서 거의 1,300원에 임박하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맞물려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조금 추가적인 시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PCB 쪽은 워낙 많이 올랐죠. 1월부터 지금까지 대덕전자가 이제 IR 있죠. IR이 있어서 그때쯤에 지금 대덕전자 신고가까지 한 3% 남았는데 그 전후해서 좀 돌파하고서는 또 이제 쭉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도 그때 돌파하게 된다면은 비중은 좀 축소할 생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PCB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3달 뒤에 실적 시즌이 시작할 때쯤에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오히려 시세는 좀 더 남았다. 이쪽은 신고가 흐름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공포지수 하락을 했고 유가도 소폭 상승은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와 이렇게 실제적인 인플레이션과는 좀 더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수수 가격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 시간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보면은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네요. 내일 GS 글로벌이나 석탄 관련된 소폭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대성에너지라든지 대성산업이라든지 움직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섹터 전체가 급등을 하고 섹터 전체가 하락을 하고 이런 움직임보다는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형성된 게 20개라면 20개가 다 상승하는 장이었다면 지금은 한두 개 정도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현 시간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바닥은 좀 다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반등의 요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벌써 강의한 것만 해도 200분이 넘고 많은 분들하고 이런 주식에 대한 얘기들도 거의 1년 반 동안 수백 명, 수천 명과의 대화를 나눠봤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현혹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혹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차트 강의나 이런 것들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 보면은 아마 그럴싸하잖아요. 무슨 소뚜껑 기법, 하이힐 기법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 중에서 돈 따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한두 번은 따지만 결국에는 손절하고 다 털리고 그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강의가 있으면 저를 추천해 주세요. 제가 1억을 내고서라도 듣겠습니다. 그렇게 승률이 90% 이상 되는 강의가 만약에 있다면. 근데 그런 강의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고 대부분 다 현혹을 시키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어쨌든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제품 관련돼서 삼성 공장, 평택 공장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상승은 하겠지만 다만 이번 주가 끝물일 수도 있다. 실적 시즌도 끝났고 그리고 이렇게 재료가 소멸되게 되면 당연히 실현 매물들이 나오겠죠. 그 부분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장이 이번 주 내내 지금 강하죠. 전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전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받았고 이렇게 급등한 흐름이어서 이 종목들도 이번 주 안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에코캡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다고 보지만 좀 이제 조심스러운 위치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강한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렸었죠. 그 제가 9시 16분에 이제 순환매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면 데모,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헤인이나 다스코처럼 순환매로 시혜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내일은 장초에는 최소한 급등으로 시작해서 쭉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설과 데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둘 다 투자 경고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투자 경고가 미뤄졌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악재는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 투자 경고가 설사 해제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사례를 봐보면은 해제가 되고 나서 못 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보성파워텍도 그랬고요. 최근에 있었던 투자 경고, 테마주들 중에 강했었던 투자 경고 그것들이 풀리면은 오히려 못 가고 소멸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기가 딱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반대로 세력 입장에서는 이미 매집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 해제가 됐다고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투자 경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닥 대비해서는 150% 이상 상승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모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상한가 2번, 그리고 바닥서부터 시작하면은 8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에서 투자 경고를 받은 거죠. 뭐 베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장중에 노터스하고 데모는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제가 요새 웬만하면은 종가 베팅도 안 하고 있고 장중에 매수해서 잘 안 들고 가는데, 그만큼 최소한 이 두 종목은 시장에서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수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시혜가도 다 좋게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모트렉스 1대2 무상증자가 나왔죠.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주기도 하고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강한 소형 전장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총이 한 3천억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총이 조금 무겁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소형주기 때문에 좀 시세가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대2 오늘 무상증자가 나왔고 6월 3일이 신주 배정 인수 그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모트렉스가 이제 오늘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내일 눌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좀 많이 눌러주면은 그때는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급등 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쫓아가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좀 주의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소폭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어서 뭐 이 정도 뭐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 SOS 랩과 2년간 로봇 라이더 개발 협력 뭐 이런 재료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웨어블 로봇을 8월 달에 출시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휴림 로봇이 한 15% 혼자만 이게 급등을 했죠. 이 얘기는 로봇주도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다 좋지는 않습니다. 휴림 로봇만 완전 정배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정배열에서 꼬여갖고 이제 뭐 역배열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횡보세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섹터 전체가 강하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은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죠. 그래서 휴림 로봇도 상당히 최근에 변동성이 강하고요. 또 원전 같은 경우도 뭐 SK에서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그냥 횡보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진이 뭐 대장주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다시피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달에 뭐 80%, 100%, 뭐 범양건영, 일성건설 모두 100% 이상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3월 이후로는, 제 3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는 충분히 시세는 많이 좋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반등 하나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6월 지방선거나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부 정책 또는 오세훈 시장이 뭐 나중에 정부 정책으로 뭐 이렇게 말할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봤지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악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결국엔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뭐 시멘트 이런 가격들, 그다음에 뭐 철근의 가격 이런 것들이 뭐 결국엔 건설을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서울 분양 시장도 계속 시계가 제로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나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다 못 가고 있죠. 소형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대형 건설주까지도 모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악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일성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장초에는 급등을 하는데 4, 5% 가다가 결국은 윗꼬리 달고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재료로서 힘들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1위부터 30까지 살펴보면은 뭐 특별히 볼 만한 건
프론티어 정도 전장이면서도 자율주행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인포뱅크라든지 오랜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내일도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차트들이 지금 많이 좀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하기는 아직은 좀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전장이라고 써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세동도 전장, 프론티어 전장, LMMS 전장, KMW도 전장. 그만큼 현재는 바이든 방안과 맞물려서 전장이 상당히 강하다. 특히나 소형 전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창 단조, 여기도 재건 관련된 주죠. 그 데모와 함께 보시면 되고, 슈림 로봇 말씀드렸었고, 모트렉스도 전장이죠. 그리고 HLB 제약, H그룹주 순환매로 상승을 했고요. 부산주공도 전장입니다. 흑자 전환했고, 그래서 어쨌든 전장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좀 급등했고 10%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나리자 매각 추진 이슈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북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안 하기로 했죠. 지금 결국에는 통지문도 안 받고 이랬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수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료는 이제 소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수산중공업, 재건 관련된 주, 역시나 재건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강하고, 수산중공업도 제가 조금 그나마 재건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은 좀 거래량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금이 3위 종목들 보면은 뭐 역시나 후성 실적으로 오랜만에 한 16% 급등을 했고, 대성산업 네온가스로 상승, 그리고 뭐 휴림로봇,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종목에는 페노션 대한해운 정도, 뭐 특별히 그거 말고는 뭐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아랫단에 보면은 이제 대창단조, 재건 관련된 주, 재건 관련된 주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형성되는 숫자가 한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섹터 전체가 좀 강하다는 거는 그래도 뭐 어쨌든 테마가 좀 그래도 시장에서 주도주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도주 섹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재건주가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LNF 뭐 배터리 실적으로 여전히 상승세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다만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줄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도 한 30분 가까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목 한 종목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했었던 이 종목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뭐 제 방송을 들었던 분이 저도 그 종목을 좀 좋게 전망을 보고 있다 라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공부했을 때의 결과와, 그리고 뭐 딴 사람이 말하는 결과들이 맞았을 때가 시장에서 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고정 댓글로 5월 재테크 강의랑 6월 주식 팔기 모집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현재는 횡보장이지만 지금 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시 하락할 때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는 투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수익 실현하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